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과기정통부 연구제도 혁신과 한지연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과에서 연구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이번에 신설되는 국외수혜정보 보고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우선 추진 배경과 경과를 말씀드리고 보고에 어떤 내용들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마지막으로 사례 적용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진 배경입니다. 지금 기술 패권 경쟁이 계속되면서 연구자와 연구 자산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안보 개념이 전에랑 달리 경제와 기술로 확장이 되고 있고, 연구자를 경제적으로 유인해서 국가 주요 연구 자산을 탈취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하버드대 찰스 리버 교수가 교정에서 체포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분은 이제 노벨상 후보자로도 거론이 될 만큼 저명한 학자셨는데, 이제 다른 국가의 국가의 인재 영입 프로그램에 유도가 되어서 그러니까 국가의 주요한 기술을 넘겼다, 연구를 넘겼다라는 혐의로 체포가 되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카이스트에서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체포가 2020년도에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었고, 그 교수님이 자기는 그냥 다른 국가랑 통상적인 국제 공동 연구를 한 거다, 나는 기술 유출을 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지난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해외 연구자나 국내 연구자의 기술 유출이나 연구 자산 유출을 과연 개인의 일탈로 볼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OECD나 G7 같은 다자 협의체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이때 이게 바로 개방적인 연구 생태계를 이용해서 어떤 해외 기관에서 국제 협력의 우호적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같이 연구를 하자, 자문을 해달라, 강연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통해 같이 라포를 형성하고, 전국적으로는 이 연구자에게 이런 기술을 좀 가져와 달라, 이런 연구 데이터가 있지 않냐, 공유해 달라라는 식으로 점차 그 연구자를 연구 윤리를 위반하도록 유도하고 강제하는 행위를 거쳐서 결국엔 그 연구자가 이런 자기의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연구 업적을 무너뜨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연구를 서로 같이 하면서 어떻게 개방적인 연구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이분들이 이런 악용되는 사례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제 협력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될 것이다 라는 게 OECD랑 G7에서 논의한 결과였고, 그래서 국가 R&D 연구를 할 때 연구 책임자라면 이러한 국제 협력 활동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제도가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건 아니고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다른 해외 주요국에서는 어떻게 연구보안 정책을 하고 있는지, 이 제도를 포함해서 어떤 연구보안 정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동향에 대해 작년 6월에 해외 정책 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이 제도에 대해서도 재작년인 22년 9월부터 대학 산단장 연구처장 협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제도가 지금 해외에서 막 시설을 하고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이 제도를 도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현장 의견 수렴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뿐만 아니라 출연연, 전문기관, 산학연 등 다양한 분들에게 의견을 여러 차례 들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년 9월에는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은 연구보안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국외수혜정보 관리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국외수혜정보 보고 가이드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도 가이드 안에 마련을 해서 작년 11월에 현장 의견 수렴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공문으로 받아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의견을 많이 취합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더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더 정교화를 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지난달 2월 6일에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보고 대상은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는 주간 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책임자와 공동 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가 됩니다. 참여 연구원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 시기는 국가 R&D 과제를 협약할 때와 과제 수행 중에 관련 국외수혜 정보가 있다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주시길 권고드립니다. 이 부분은 보안 과제뿐만 아니라 일반 과제를 포함하여 모든 과제에 다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고의 방법은 과제를 협약하실 때는 제출하는 협약용 연구개발 계획서에 국외수혜 정보를 작성하는 칸이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의 그 주요 연구 업적이라든지 이런 걸 작성하는 것과 같은 레벨에서 정보를 작성하는 칸이 있고요. 과제 수행 중에 국외수혜 정보가 발생이 했다라고 하시면 아이디스 내에 연구자 정보를 현행화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보고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보고 사항은 외국 정부,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이나 행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의 대가를 받은 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하면 연구과제를 지원받거나 인력을 제공받거나 연구 장비나 시설을 제공받는 경우도 다 포함이 되고 신청, 선정, 지정, 협약, 계약 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문의를 했거나 제안을 했거나 논의를 한 사항 그리고 국가 R&D 과제를 하기 전에 이미 종료가 된 사항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보고 항목입니다. 보고 항목은 어떤 국가의 어떤 기관에서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유로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지원하는 기관 그리고 지원 금액과 하려고 하는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 과제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제도의 시행일은 2024년 2월 6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안 시행일인 2월 6일 이후에 공고가 되는 공모과제나 아니면 지정된 공모 외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실 때는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이미 협약을 했거나 협약을 하려고 하는 사항, 공고가 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스 내 연구자 정보에서 국외수혜 정보를 현행화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체별 역할입니다. 저희 부에서 이 제도를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아이디스 제도 문의 게시판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국외수행 정보가 있다고 응답을 하신 연구 책임자를 대상으로는 연구본 안내 메일을 별도로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부처와 전문기관의 역할인데요. 부처와 전문기관에서는 공고문이나 협약서에 관련된 작성 문구를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고문에 한번 이런 국외수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서 연구자가 좀 더 인지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협약서에는 국가 R&D 과제를 수행할 때 이러한 국외수혜 정보를 전문기관에 알려야 된다는 부분을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기관입니다. 연구기관에서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다른 것보다 소속 연구자분들이 가장 질문을 쉽게 하실 수 있는 데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기관에서 이 제도를 잘 숙지를 하셔서 연구 책임자에게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 책임자분들은 해당 사항이 발생을 할 때 이 보고를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해주시면 되고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있는 국외수혜 정보를 다 국가 R&D 과제를 할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보고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입력을 하시면
추후에 있는 다른 과제를 수행할 때는 자동적으로 그 화면이 뜨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수정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첫 번째로 이 국외수혜 정보를 보고하게 되는 목적과 필요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목적이고, 투명성을 제고해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해외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국가와의 차이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해외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 R&D 과제를 신청할 때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고, 국내외 기관에서 수혜받는 현황을 모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 R&D 과제를 협약할 때부터 보고를 해주시면 되고, 국내 기관은 보고 대상이 되지 않고 국외로부터 받은 사항만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고 항목도 밑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일본의 경우에 비해서 상당히 줄여서 연구자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참여연구원의 국외 지원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대상이 되지 않고, 연구 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협약 변경을 하실 텐데 그때 같이 변경된 책임자의 국외 수혜 정보를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해외 본사와 별도로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경우에는 본사 위치를 기준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해외 본사와 별도로 국내 지사가 있는 기관에서, 국내 지사에서 이런 국외 수혜 정보가 있을 때는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보고 대상이 되는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 지정, 협약, 계약 체결 등 지원이 확정된 경우, 아니면 신청된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되고, 단순히 문의하거나 제안하거나 논의한 사실만으로는 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가 R&D 과제를 수행할 때 일어나는 국외 수혜 정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이미 종료가 된 지원사항은 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학회 발표나 자문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 경우에는 대가가 있다면 우선적은 보고 사항이 됩니다. 하지만 그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동일 기관으로부터 받는 수혜 대가가 연간 5,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고를 하시고, 5,000불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어떤 강연을 가서 발표를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포함이 안 되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대가가 없이 자문을 하는 경우는 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 실험 장비를 유상으로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면 보고사항이 되지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장비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의 시설 장비를 단순히 활용하는 경우에도 보고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 기관 등으로부터의 겸직 역시 대가가 있는 경우에만 보고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국외 기관과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 이 경우에는 보고가 곤란한 내용은 제외하고 보고 가능한 내용만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해당 국가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런 내용이 비밀유지 계약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정도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 보고 제도에 따라서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단순히 까먹거나 아니면 잘못 오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도 페널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저희가 이 보고 제도를 하는 취지 자체가 연구자를 보호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단순 실수로 누락하거나 오보고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가지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24년 3월 10일에 국가 R&D 과제를 협약하고, 이때부터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책임자 A가 있는데, 이 A가
국외로부터 지원받는 사항이 아래와 같을 때 보고하여야 하는 국외 수혜 정보와 보고 시기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미국 연구소로부터 23년 3월 9일까지 연구과제를 지원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24년 3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1년 전에 연구과제가 지원이 종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미국 연구소에 자문료를 받고 24년 2월 1일에 자문을 수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역시 3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종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례입니다. C국 기업과의 공동연구과제를 23년 10월 5일에 신청하였고 24년 3월 11일에 미선정 통보를 받은 경우입니다. 24년 3월 10일 협약을 할 때 기준으로 보면 이 23년 10월 5일에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보고 대상이 됩니다. 국가 R&D 과제를 협약할 때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미선정 통보를 받았다면 삭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례입니다. C국 연구소로부터 24년 3월 31일까지 연구과제를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이 경우는 24년 3월 10일 과제를 협약할 때 이미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R&D 과제를 협약할 때 같이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D국 대학과의 공동연구 공모과제에 24년 4월 5일에 지원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24년 3월 10일에 이미 과제를 협약을 하고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수행 중에 이런 과제, 외국의 과제를 지원하는 사항이 발생을 했다면 해외 과제를 신청하실 때 같이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D국 기업의 연구시설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0일까지 무상 지원받기로 24년 5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역시 24년 3월 10일 과제를 협약을 하고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발생한 계약이라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6가지 사례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국가 R&D 과제 협약일을 기준으로 계속되거나 아니면 예정된 국외 지원 정보다라고 하시면 협약 시에 보고를 하시면 되고 이미 종료가 된 사항이다라고 하시면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R&D 과제를 수행할 때 발생되거나 예정된 국외 정보도 보고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특히 아까 30일 이내에 보고를 해주시길 권고드렸으므로 여기 5번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과제 신청 시인 4월 5일부터 30일 그리고 6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해외와 계약을 체결하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 안에 보고를 해주시길 권고드립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기관하고 부처에는 가이드를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더 구체적인 가이드도 현장에도 다시 배포를 드릴 텐데요. 일단 현장에 배포가 되면 많은 분들이 문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그 문의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연구자분들은 우선적으로는 소속 연구기관에 문의를 해주시는 게 먼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에서 대응이 어렵다면 전문기관에 문의를 주시고 전문기관에 배포를 이미 드렸던 가이드 안에서 문의가 대응이 어렵다, 추가적인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으면 아이리스 제도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추가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리스에서 어떻게 이 보고를 해야 되는지 연구자 버전 그리고 전문기관 버전으로 내용이 필요하실 텐데 이 매뉴얼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매뉴얼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보고 가이드라인과 함께 배포를 다시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